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임용닷컴 실기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용닷컴에서 음악 강사로 있는 김남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고생하고 계신데요. 저희 이렇게 재미있게 짧게 하고 진행할게요. 선생님들 배부 자료가 4개 있고요. 배부 자료 지금 지역별 공고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가이드북,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 저번 주에 시험 본 2024학년도 기출 악보까지 정리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체험식으로 이제 노래 한 번씩 불러볼 거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제가 놨어요. 그래서 악보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서 4개 배부 자료 보시면서 그냥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배부 자료 앞에다 놨고 그 다음 페이지 수 적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4학년도 선생님들은 실기는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수업 실현하고 면접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중간에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뵙기 전에 수업 실현 조금 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멘붕이 살짝 나가 있는 상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순서 잠깐 보시면 제가 2차 시험 소개를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는 선생님들 초수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배점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공고문이 다 다르고 변경된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언급해 줄 거고요. 그리고 피아노, 민요, 성악, 단소, 시창청음 까지 쭉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지금 현재 인강으로 보시는 선생님은 질의응답은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 가이드북 잠깐 2페이지 보시면 저희 2차 실기 과목이 나오죠. 저희가 1차에 선생님 교육학 20점, 그 다음 전공 80점에서 100점 만점, 2차에도 이렇게 3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기, 그 다음 수업 실현 플러스 지도안으로 할게요. 경기 같은 경우에 수업 나눔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크게 3개의 영역으로 해서 100점 만점, 200점 만점으로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 2차에 3개의 영역 중에 2개의 영역이 고득점에 못 들면 합격선에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조금 망치셨어도 2개는 반드시 고득점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면접이나 수업 실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면접에서도 10점 이상씩 깎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작년 기준으로 잠깐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합격하셨지만 31점. 32점 이렇게 해서 8점씩 깎이신 선생님도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도 좀 많이 깎이고 수업 실현도 5점 이상 깎이는 선생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 교수님하고 수업 실현하고 지도안 보면서 올해 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공지를 할게요. 이 교수님하고 보면서 여기는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차가 또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세요, 현재. 왜냐하면 화요일 날 가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하는데 이거를 조금 늦게 깨달으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고 초반에 일찍 깨달으면 이만큼 상승이 되고요. 제가 어제 본 선생님인데 실기 조교님이세요. 제가 처음 피드백했을 때 AI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제 딱 한 거 보고 음악교사로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크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개인차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5월에 제가 특강을 할까 해요. 그럼 그때 다시 공지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 실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70점이고 실기 부분이 30점인데 저희가 상반기부터 여기를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선생님 개인차가 너무 커요. 전공별로. 개인차가 크다 보니 점수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여기 한 자릿수 점수를 봤거든요. 그리고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한 28점대, 29점대 만점에 가깝게도 봐요. 그러면 한 자릿수 점수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하고 꽤 많은 점수 차이가 나죠. 20점 차이가 나죠. 극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사실 개인차가 되게 큰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배워놓고 하반기에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선생님들 실기는 보통 30점 만점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살짝 다르긴 한데 강원도하고
대구하고요. 40점 만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남하고 전북하고 이렇게 40점 만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30점이고요. 충남이 70점 만점이에요. 근데 충남이 2026학년도에 50점으로 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수업 실연이 15점, 면접이 15점인데 선생님 말고 지금 25학년도 말고 26학년도에는 나는 이거 50점으로 하고 여기 25점 보겠다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잠깐 여기 제주가 있잖아요. 여기 시창을 제가 넣어놨죠. 요거 삭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지됐어요. 제주도가 조금 마음을 못 잡으세요. 22학년도에 있다가 23학년도에 했다가 시창을 없앴다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요거 제가 이제 지역별로 세부 배점을 조금 안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다 아시는 거. 서울은 시창청음 10점, 그리고 우리 양학 가창이 10점, 국악 가창이 이렇게 10점이에요. 보통 이렇게 10점 해서 3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확인은 아마 샤 실장님이 잘 해주실 거라서 다 하고 변경이 되면 카페에 공지를 할 거라서 이 부분은 아마 2월 8일 날 전체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 변경이 있으면 공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24학년도까지는 이렇게 치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도 사실은 뭐 이조도 있었고 한데 인천도 변경이 있었지만 이렇게 10점 100점이 되고요. 청음이 생각보다 높잖아요. 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 세 문제였고 인천은 그렇게 친절한 지역이지 않아서 그날 갑자기 이성부 청음을 다시 본다든지 요번에는 화성 청음을 폐지하고 그래서 2개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길게요. 여기는 이제 변화된 지역이에요. 24학년도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25학년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자유학기는 폐지됐고요. 그 다음 30점에서 이제 40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원래 이렇게 세부 배점을 공지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30점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음이 6점 다른 게 몇 점이다 이렇게는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부 공지하고 선생님 다음에는 이렇게 공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40점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세부 배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남이 요번에 선생님 때부터 이렇게 바뀌어요. 시창이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가 창작곡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창, 범주범창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청음이 추가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북도 2024학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청음에서 화성청음이 없어졌고요. 여기도 창작곡이었잖아요. 창작곡이 없어지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곡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북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부산은 여기가 민요 노래하기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국악곡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범위가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제주도가 왔다 갔다 마음을 못 잡는 지역이라서 시창이 이때 있었고 22학년도에 없었고 코로나 때 잠깐 폐지했다가 부활했다가 폐지했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지역이 요 정도이고요. 지금 선생님 25학년도는 해당이 안 되지만 26학년도에 이렇게 충남이 50점으로 70점에서 50점 그 다음에 수업 실연이나 면접에서 내가 조금 더 점수를 보겠다라고 해서 25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지역별 공고문을 놨잖아요. 그걸 한번 쭉 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관심이 있는 교육청이 있죠. 그 교육청을 들어가셔서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걔랑 좀 친해지세요. 그러면 얘네 제가 지금 교직관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직관이고 뭐고 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교육청 좀 들어가시면 교육감님 인사말만 봐도 여기에 교육청 책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2차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당 교육청에 자주 들어가면서 보시면 선생님이 없었던 교직관도 생기고 요 경기도의 이 교육청 책이 너무 괜찮다라는 뭐 그런 마음도 생기고 교육복지가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도 생겨요. 그래서 좀 교육청하고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임용닷컴 이제 국악 선생님들을 소개할게요. 경서도문의 유은지 선생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도민유의 유성실 선생님하고 이정화 선생님, 이제 이정화 선생님 새로 오시는데 오늘은 참석을 못 하셨고요. 단소하고 대금 정도의 이제 우리 김지석 선생님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서양음악으로 오시면 피아노 유니스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의 다니엘 선생님하고 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의 비아 선생님, 저는 시창청음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피아노에 이제 유니스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소울 선생님, 써니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 써니 선생님이 외국에서 지금 공부 중이라서 요번 연도만 좀 비우게 돼서 그래서 우리 클로이 선생님이 요번 연도에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저희 상담하고 수강 신청 맡아주시는 샤론 실장님 있고요. 뒤에 잠깐만 인사 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모르는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용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지역별로 뭐가 기출됐고 어떤 거 하면 좋은지 많이 상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 실장님, 1월만 이렇게 상담표가 있는데 2월도 상담을 하셔요. 그런데 이거 카페에 올리기 전에 지금 여기에 실기 설명에 오신 선생님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대요. 이거 다 끝나면 실장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반적인 실기 상담 잡아주실 거예요. 자, 저희는 카페에서 수강 신청 공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페 이렇게 가입하셨을 거고요. 요 밑에 탭에 보시면 임용닷컴 음악 실기학원 이 탭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강 신청 공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뭐가 바뀌었다 하는 공지들이 여기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강 신청 이렇게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저는 이제 내려가고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질문할 텐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인강으로 안 나가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피아노 팀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에서 피아노 팀의 책임 강사 맡고 있는 유니스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면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로 석사, 그리고 반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범대학에서 실제로 이제 교생 실습도 나가고 또 같이 과정들 들으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하면서 피아노를 수업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용고시 수업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사실 좀 많이 떨어서 늘 대본을 준비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대본을 안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려서 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응용반주고요. 사실은 우리가 피아노를 할 때 응용반주가 있고 정반주가 있고 창작반주가 있는데 창작반주는 저희가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 빼고 정반주 같은 경우는 아까 인천이 좀 불친절한 지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없는 정반주를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응용반주 하시면서 정반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응용반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니스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피아노가 선생님들마다 천차만별로 다르세요.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쉽게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중급, 심화반 나눠져 있어서 저희 소울 선생님, 클로이 선생님께서 기본 중급반 해주실 건데 기준은 저희가 보통 체르니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체르니 100번 정도 내가 친다 하면 기본 중급 들어주시고 30 이상 친다고 하면 심화반이나 중급 이상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는 인강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0이라는 숫자를 띄웠는데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12주 동안 배우셔야 되는 악곡의 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것만 배우면 참 다행인데 선생님들이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수업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시간은 없는데 해야 될 곡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테크닉을 많이 알려드리거나 뭔가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저희랑 같이 하는 12주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구조화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달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40곡을 같이 모실 건데요.
4주 동안 고등 뮤지컬 가요 통해서 반주 패턴을 조금 저희가 체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범창이라고 하는 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볼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보시면 대체로 가곡이 많이 나왔거든요. 기출이 가곡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패턴을 다 익힌 상태에서 가곡이랑 아리아, 중등 뮤지컬 등 보실 건데요. 시그니처라는 게 있어요. 제가 딱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까지는 경기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100곡 그리고 30곡 정도 더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고등학교를 다 보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120곡이 또 있는데 그걸 4주 동안 해야 돼요. 한 주에 30곡 정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 2달 동안의 체계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초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타이트한 진행이 될 거고요. 중급 심화반은 보통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질문 있으시면 따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 지역 기준으로 저희가 220곡을 보고 고등 지역은 130곡, 140곡 정도 보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첫날 오시면 이렇게 표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앞에 2개가 이제 서울, 첫 번째, 세 번째가 경기.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실 때 내가 대략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마음에 정해 오시면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질문 있으시면 미리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시그니처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악보가 지금 2023년 서울 기출이고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 시험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시험지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이게 교과서고요. 실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이렇게 사보된 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빗마디가 나오거든요. 이 빗마디를 내가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못 맞추면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눈인데요. 지금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세제 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지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제 따옴표를 쳤다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주가 나오는데요. 간주를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선생님들이 특히 피아노 전공 선생님들, 작곡 선생님들은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들어봐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을 아껴드린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저희가 뭔가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고 반주를 박사까지 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주의 원래 원곡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체계화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가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저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도록 전화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오픈해놓고 진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선생님들 조금 케어를 도와드리려고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시험 전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 드릴 때도 악보에 체크를 해서 드리는 또 최근에는 선생님들 대부분 아이패드 쓰시기 때문에 굿노트로 연결해서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서 제가 체크해드리면 바로 옆에 뜨도록 케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번에 파이널 때 쓴 건데요. 최근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도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목록을 쫙 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수업 때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순서나 선생님들 어려워하시는 거나 해서 필터링 해가지고 좀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시스템 도입해서 시간 아껴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침마다 저희가 카톡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알림톡으로. 그러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시험 보기 누르면 시험 보러 갔다가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인터넷에 저희 유니스임용.com 치면 인강 샘플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날 배우시는 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게 좀 어려워 라고 하시면 사실은 소울 클로이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딱 보셨는데 요거 좀 할만하고 내가 오히려 좀 쉬운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저를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월에 개강하고 나면 2월 중순쯤에 레벨 테스트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좋고, 아, 내가 들어보니까 피아노 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하시면 사실은 2월에 바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피아노 양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안쪽으로 시작하시는 걸 좀 권유를 하고 있고, 피아노가 내가 좀 괜찮은 편이다 싶으시면 여름에 시작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부분도 질의응답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저희 소울 클로이 선생님 오늘 오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 듣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이고요. 지금 2년 동안 여기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3달, 서울 같은 경우에 3달이고 경기 2달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특히 개인차가 더 심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 3달이면은 1달 정도가 더 걸리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리고, 좀 천천히 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어떻게 하면 별거 아닌데 되게 혼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질문이 많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칠 수 있는지 물론 전공 레슨은 아니지만 그냥 손가락 번호 하나만 바꿔도 훨씬 쉬워지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클로이입니다. 저는 이제 임용 개인 레슨이랑 또 교사분들 피아노 레슨은 계속 해왔는데 학원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유니스 선생님과 거의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인연이 있는데 함께 공부하고 연주 활동도 하고 그렇게 연구 활동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유니스 팀의 그 커리큘럼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선생님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저희가 수업할 때 피아노 2대를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대에서 하는 방식으로 피아노 2대 놓고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겠죠. 저는 임용닷컴에서 남도미녀와 판소리를 지도하고 있는 유성실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 인사를 조금 드리면 저는 한예종에서 판소리를 전공을 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 지금은 한예종의 겸임교수와 시흥시립 전통예술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임용닷컴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남도민요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어렵지만 쉽고 마지막에 나갈 때 그래도 즐겁게 잘 배웠어요 라는 인사를 많이 받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인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다, 차갑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주 안에 많은 곡들을 배워야 돼요. 남도민요 길이들을 보면 한 곡이 3분 넘어가는 곡들도 있고요. 짧은 거는 30초 정도. 길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장단도 빠른 장단부터 느린 장단까지 한 배에 따른 속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막 만나자마자 떠는 음을 하셔야 돼요. 꺾는 음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도를 하는데요. 첫째 주는 이제 민요들을 보면요. 장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조이개가 어떻게 조여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이개 놓는 방법과 장구채 잡는 방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이도는 아무래도 좀 장단이 빠른 장단이 난이도가 그래도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도아리랑부터 보렴 육자배기까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주 안에 다 끝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끝내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조금씩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멀티가 난 좀 어렵다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수업은 조금 느리고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은 추가 수강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아시면 되시고요. 이 과정을 지나면 이제 타 지역 가창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은 판소리반을 수강을 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장구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소리부까지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추가 수강으로 소리부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기출곡들을 조금 가져왔어요. 보면은 중고등학교 가창이라고 써 있는 범위는 판소리와 민요 둘 다 수강을 하셔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민요만 범위 안에 들어가서 조금 수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이나 이런 범위까지 올해부터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점점 가창의 지역으로 범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올해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과 충북 이런 지역에서는 소리부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이나 충북을 좀 시험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민요나 판소리, 소리부까지 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요는 5도권으로 나뉘는데요. 서도, 동부, 경기, 남도, 제주. 그중에서 저는 남도 민요만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남도 민요의 곡수가 한 15곡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서울하고 경기 쭉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3곡 중에 2곡이 이제 남도 민요에서 이제 지도하는 곡이었고요. 그다음에 경기 3곡 중에 1곡이 남도 민요에서 지도하는 범위였습니다. 곡들이 뭐 그 전년도에 보면은 경기 동부에서 많이 나온 해도 있고 남도 민요에서 몰빵처럼 이렇게 3곡이 다 남도 판소리에서 나온 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경기 민요만 배워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전 지역의 민요를 다 배워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간의 시연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런 프린트물을 다 나눠 드리는데, 남도 민요는 큰 특징들이 있어요. 떠는 음정과 평으로 내는 음과 꺾는 음. 이 3가지 음을 잘 유사를 하면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기출이 되었던 농부가를 가지고 왔어요. 자, 농부가 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시고요. 악보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걸 다 오늘 배워보진 않고요. 한 2마디, 3마디 정도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1마디를 보면요. 여 발음이 총 4번이 나와요. 이거를 집에서 혼자 악보로 리딩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때 끊어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꺾는 음정이에요. 여기는 떠는 음정이에요. 같은 설명을 드리는 것을 기호처럼 만들어 봤어요. 여 발음인데 뒤에 어 발음을 붙여서 어단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표정이 노래까지 해야 돼? 이런 표정인데, 자, 일단 노래를 잘 부르려면 허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보면 입을 많이 안 벌리세요. 그래서 입을 좀 크게 뭐 한 3cm, 4cm 정도 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마디를 먼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어 발음으로 가면서 꺾는 음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루 가 1마디예요. 자, 한번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부터 시작.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꺾는 음정이에요. 이제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와 어떤 게 꺾는 음정으로 부른 식임새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난 잘 모르겠다. 는 안 계시죠? 맞아요. 두 번째가 꺾는 음정의 식임새예요. 시험에서 원하는 건 전공자처럼 부르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민요를 판소리반을 다 수강을 해봤자 2개월, 3개월인데 2개월, 3개월 만에 민요 전공자처럼 부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곡의 식임새를 잘 알고 이해하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악보로 분석해내는 그런 것까지도 수업 시간에 익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디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이제 떠는 음정이 나와요. 떠는 음정을 꽤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기호로 한번 나타내봤어요.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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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음정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떠는 음정이에요. 상, 사, 디, 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얼굴을 떨면 안 되나요? 근데 얼굴을 떠신 분은 안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로 시험을 보는 지역들이 있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장구를 치면서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얼굴까지 떨면 음정이 많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호들로서 표현을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떠는 식임새가 되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알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겠는데요. 왜 강사가 3명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도권의 영향이어서 제가 남도민요, 저하고 이정화 선생님하고 이제 남도민요 판소리를 하고요. 이제 조금 뒤에 설명하실 유은지 선생님께서 경기도, 서도, 동부, 제주도의 민요를 담당해 주신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저희는 4주 해서 한 달 코스입니다. 남도민요는요, 주 1회 1시간 기준 50분 수업으로 남도민요와 잡가를 장구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하시게 되는 게 이제 판소리반, 마찬가지로 주 1회 4주 수업 과정으로 단가, 창작곡, 판소리, 장구, 플러스 부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강원, 충북, 전북, 부산 지역은 꼭 들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예정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조금 예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2월부터 10월까지 매달 개강을 하고요. 한 타임에 4곡에서 6곡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올해 처음 넣은 페이지인데요. 오직 임용닷컴 실기학원 수강생한테만 열려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제 저희가 매 첫 수업 시간에 참고할 수 있는 장단을 드려요. 제가 말로 뭐 덩기덕 쿵더러러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디에 몇 박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단형을 정리해 놓은 파일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제가 밴드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 밴드에는 합격을 하시면 제가 강제로 탈퇴를 시켜드리거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신데 이 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이렇게 제가 쭉 불러놓은 곡들의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이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는 이 루트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곡이에요. 수업 때 너무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육자배기, 뭐 세타령 이런 곡들을 저희는 이제 인강이 없기 때문에 인강처럼 들으실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라서 이런 곡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요는 언제 배워야 하나요? 모든 실기가 마찬가지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론 수업을 할 때 장단형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음계라든지 민요를 배워본 사람과 안 배워본 사람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성악을 맡고 있는 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몇 년째 저도 이 앞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더 많이 떨리실지 되게 궁금하고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참 많은 얘기를 잘해주셔서 저도 이제 지금 저희들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 성악은 가장 중요한 게 소리를 내는 걸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소리를 내기 전에 아까 피아노 팀에서 말씀하셨지만 220곡을 여러분께서 만약에 수강을 하시면 220곡을 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220곡을 부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연주, 피아노만 치고 난 이 노래를 알고 있어 하고 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전혀 다른 개념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손 많이 연습하시고 또
반주 패턴도 익숙하게 해오시고 연습을 하셨지만 막상 두 개를 붙여서 범주범창을 하시게 되면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많은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적어왔어요. 2차 실기시험의 중요성을 여기 앉으신 모든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험의 기조를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말 알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낼지를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곡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노래와 반주가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일이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감을 놓이는 일인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꾸준한 연습이 선생님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이걸 넘겨도 되지만 좀 보기가 제가 앞에서 보니까 좀 자료가 작은 것 같아요. 종이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까지 기출 내용을 좀 먼저 살짝 살펴보시면 2019년엔 곡은 좀 제외하고요. 서울 지역은 원어를 냈습니다. 이태리어하고 독일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가요, 소녀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가곡, 첫사랑과 뮤지컬, 민중의 노래가 나왔고요. 2022년엔 불어, 독어, 이태리어로 노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2절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시험이 나왔고요. 그리고 눈, A 플랫, 그 다음에 꽃구름 속에가 제시가 됐습니다. 세종시는 오 내 사랑을 한글이 없는 이태리어로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는 국악에서 나오는 난감 한 해가 제시가 됐고요. 2절 가사와 지금 들으신 것처럼 2절 가사와 악보를 임의대로 조합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2024년 몇 지역만 살펴보면 서울은 그리운 금강산, 내 마음의 강물, 산노을, 그리고 경기는 뮤지컬이 다 제출이 됐어요. All I Ask of You, 그리고 영웅이 나왔고요. 인천은 범창, 첫사랑이 나왔고요. 강원은 뮤지컬 Season of Love, 그리고 세종은 아름다운 5월에, 그리고 도돌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뮤지컬 I Dream the Dream이 나왔습니다. 그중 산노을은 서울, 전남, 제주 세 지역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원어나 가요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렇기에 더 기본을 살펴보고 기본에 충실한 시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한 연습으로 실수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앞에 남도 선생님 노래를 하시는데 잘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랑도 노래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 노래는 서울, 전남, 제주에서 제출된 산노을입니다. 네. 악보를 앞에 걸 보셔도 괜찮고요. 종이로도 지금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실 건데 제가 앞에서 마이크는 없이 그냥 저도 소리를 내드릴 건데 같이 불러보시는데요. 이 악보를 보시고 나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혹은 이거를 보고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잠깐 동안 노래를 아시면 모르시면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불러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마워요. 노래 불러주셔서. 자, 지금처럼 이 노래를, 유니쌤께 박수 반주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 자, 지금 악보를 보셨는데요. 지금 악보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보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박자. 네, 또 다른 선생님. 그냥 내가 불러야 되는 악보구나. 난 이거를 불러야 되는구나. 그렇죠. 박자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곡을 볼 때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템포입니다. 렌토라고 저 위에 적혀 있죠. 렌토라고 적혀 있는데 뜻은 저희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중고등학교 곡교서 중에 렌토는 이 한 곡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 렌토를 그냥 그렇다고 무작정 느리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호흡을 그렇게 길게 사용할 수도 없고, 저 렌토를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오늘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그쵸. 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익히셔야 되는 노래가 되겠죠. 그럼 이 노래의 지금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형광으로 표시는 해놨지만, 지금 이 노래가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는 길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변박, 4분의 4박자, 4분의 5박자, 변박 있죠. 그리고 마이너와 메이저. 맨 처음에 마이너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메이저로 곡이 바뀌는 곡이에요. 그리고 저음과 고음, 낮은 음도 나오지만 높은 음도 고음도 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곡 중에선 꽤 높은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테시모와 피아니시모, 굉장히 반대되는 곡들을 다 표현하는 곡이에요. 그저 단순히 반주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지금 주목한 몇 군데만 잘 살펴보셔도 산노을 노래를 다르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임용 실기 시험은 오페라, 뮤지컬, 가곡, 가요 등 다양한 장르와 노래, 그리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리고 작은 소리와 큰 소리,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물론 노래를 좋아하시고 노래를 잘하시고 성악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노래를 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 소리 내는 거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간혹 저랑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지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선생님들의 그 배고픔을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혼자 해결하러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러보신 것처럼 지금은 한 곡만 불러보셨지만 원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가장 큰,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어를 나왔기 때문에 이태리어, 독어, 불어를 읽는 거를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 저희가 그것을 읽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잘 부를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024년 임용닷컴의 모든 선생님들을 만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선생님 노래하는 거 불편하신 선생님 계시잖아요.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수업 시련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그려져요. 이거 노래하는 거 불편해 하시는 선생님들은 조성부터 가요. 얘들아 조성 뭐니? 박자 뭐니? 못 갖춘 말이 이렇게 있지. 여기 샘여림이 이거네. 막 발표시키고 노래를 최대한 뒤로 가요. 근데 공립은 그렇게 해도 스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상 시간이 25분이 되려면 이렇게 스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립은 너무 귀신같이 알아서 내 강의력은 봤으니까 노래 가리키는 것부터 하세요.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노래가 좀 두려우시면 정말로 찾아가셔서 배우세요. 성악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그러니까 중학생을 놓고 내가 음악 교사로서 가르쳐야 되는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못한다고 아예 안 하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하셔야 돼요. 크게.
그리고 두 마디 부르고 따라하게 시키고 잘했다 칭찬하고 바꿔 부르고 막 이런 거 누가 앞에 나와서 발표할래 이런 거 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두려워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 보면은 노래를 끝까지 안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이 꽤 많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이 교수님하고 저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제발 다니엘 쌤이나 비아 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지금은 내일이 아닐 것 같지만 사립을 지금 예로 보면 제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찍진 않을게요. 서울의 사립이 4-5군데가 다 판소리, 뮤지컬, 오페라, 경부 가부키, 경극 가부키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4차시를 구상하되 차시는 맘대로 하라 하면 경극이나 가부키 하실 선생님 없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3배수나 5배수로 뽑혀서 지금 저 사람이 성악 전공인 거 알아요. 그럼 내가 뮤지컬이나 오페라 못 하시겠죠? 이 사람은 전시학습 한다고 원어로 다 부를 텐데 못 하시겠죠? 그럼 선생님 뭐 선택하세요? 판소리 하시겠죠? 그래서 판소리 선택하시는 선생님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판소리도 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다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배우는 게 나중에 2차의 점수의 차원을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립의 선생님은 원포인트 레슨도 받으러 다니세요. 뮤지컬 그 원포인트 레슨, 지휘 원포인트 레슨 이런 거 하셔서 지금 합격 소기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내가 사립에 갈 수도 있고 사립의 최종 합격자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공립에 갈 수도 있지만 음악교사로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우리가 전문가처럼 부르는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 익혀서 재미있게 쉽게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닷컴에서 경서도 민요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올해로 임용민요 수업한 지는 1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시던 간에 시험 보러 갈 정도로 이제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남도 선생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커리큘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국거리 먼저 나가는데요. 민요가 저는 경기, 서도, 동부, 제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남도에서는 중몰이와 중중몰이, 잦은몰이 이런 곡들이 많고요. 경기에서는 비교적 국거리 장단 곡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보러 갈 때 민요만 부르는 게 아니라 민요와 장구를 같이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민요 부르는 것도 어렵고 장구 치는 것도 어려운데 둘 다 같이 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안 되더라도 연결을 잘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노래 잘 부르신 분이 장구 못 치면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장구는 잘 치는데 노래 잘 부르면 장구 잘 치는데 노래 못 불러도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거리 먼저 나가는 이유가 국거리에 메인 곡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국거리 타법이 덩, 덕, 기덕, 덜어러 이렇게 다양한데요. 덩이랑 쿵이랑 덕까지는 선생님들이 쉽게 칠 수가 있지만 기덕이랑 덜어러는 연습이 안 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거리 곡 먼저 나가는 거고 국거리 하다가 중간 부분부터 이제 중몰이를 나가요. 중몰이에선 이제 덕, 기덕, 덕 이 타법 아시죠? 이게 나오는데요. 국거리에서 기덕이랑 덜어러러가 연습되지 않으면은 중몰이 장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몰이 장단 중간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잦은몰이, 잦은타령, 쇠마치, 잔몰이 이런 거 나가는 이유는요. 이 장단들은 타법은 덩이랑 덕이랑 쿵밖에 없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다 장단별로 장단점은 있어요. 국거리랑 중몰이가 타법이 어려운 대신에 템포는 좀 일정한 편인데요. 잦은몰이, 잦은타령 특히 타법은 쉽지만 곡마다 템포가 좀 달라가지고요. 장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또 매끄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경복궁 타령에서 남문을 열고 이런 거는 2분박으로 들어가고 통영 개타령에서 멍멍 이런 것도 새로운 리듬이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수학에서 연습 문제 많이 풀듯이 많이 불러보면서 또 거기에 맞게 장단을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 가사에는 이 장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쩔 땐 내가 말을 빨리 붙일 때도 있고 조금 늦게 붙일 때도 있잖아요. 이런 훈련들을 좀 잘 해야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기초, 속성, 심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기초와 속성은 모두 민요를 다루는 반이고요. 곡은 모두 동일하니까 선생님들이 난 좀 천천히 하루에 일주일에 한 타임씩 해가지고 기초반을 들을 거예요. 그럼 기초로 오시면 되고요. 좀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빨리 들으셔야 되면은 속성으로 이거는 한 달 반에 끝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심화 과정은요. 가창을 준비하신 지역 있잖아요. 뭐 서울이라든지 강원 이런 지역 준비하신 분들은 무조건 심화까지 들으셔야지 가창곡 다 들으셔가지고 일단 커리큘럼 완성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민요 수강하시면요. 음원을 보내드립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시험 전까지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시험 후에는 2차 대비반이라고 열려요. 이제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2회에서 4회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맞는 범위에 맞게 돌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초반에 기초라든지 속성 때 오시는 건요. 선생님들 국악곡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잘 부르기는 힘들어요. 이 곡이 이런 곡이구나. 이 곡이 이런 장단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는 단계고요. 그 뒤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노래랑 장단 어느 정도 칠 줄 아시니까 예를 들어 나는 좀 식임새를 더 넣고 싶어. 그러면은 유튜브를 좀 찾아가지고 들으시면은 그때는 식임새라든지 이런 게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2차 데뷔반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오시면은 제가 이제는 식임새 더 넣어드리고 장단 더 넣어드려가지고 좀 더 매끄럽게 부를 수 있게 완성해주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차 발표 후에는 파이널 반이라고 열리는데요. 일단 여기선 약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요. 선생님들이 진짜로 시험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악보 체크 안 돼 있는 걸로 이때는 돌리는 반이고요. 제가 일단 초반에 진도 나갈 때는요. 가장 기초적인 악보로 나가요. 기초적인 악보에 그리고 가장 좀 긴 악보. 예를 들어서 올해 나왔던 기출곡 한오백년인데요. 서울이랑 경북에 나왔던 곡인데 중고 둘 다 실려 있고요. 제가 진도 나갈 때는요. 이 악보로 나가요. 왜냐면은 이 악보 지금 후렴으로 시작해서 1절 한마는 그리고 코다 반복교 있어가지고 후렴 한 번 더 하고 2절까지 나오는 이 악보가 일단 교과서에 실린 것 중에서는 가장 긴 악보거든요. 그리고 이 악보는 고등에 실려 있어요. 방금보다 짧죠. 이거는 지금 후렴이랑 1절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 악보로 배웠던 분들이 기출 나왔을 때 이렇게 2절까지 있으면요.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배울 때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긴 악보로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악보는 아마 좀 한오백년에서 잘 안 봤던 악보일 거예요. 이런 악보들은 제가 초반에 언급하진 않고요.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이제 언급해 드린 악보인데요. 이 악보도 지금 중등에 실려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 있는 가사가 한마는 이 세상이랑 뒷동산 이 가사로 되어 있는데 후렴하고 한마는 이 세상하고 도돌이 있어가지고 후렴한 다음에 내리는 눈이 이 가사도 조금 생소할 거예요. 이런 악보도 있어가지고 제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최대한 악보 다 보여드리면서 이런 악보도 있어요 라고 설명해드리고 저랑 불러본 다음에 시험장 가서 선생님들이 실력 발휘 못하고 오신 분들 보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악보를 받았을 때 그러면 당황하고 실력 발휘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랑 연습 많이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올해 나왔던 일단 곡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건 그동안 나왔던 곡들이고 물론 가창 범위 있는 지역에서는 뭐 판소리도 나오고 북소 나오고 이 시험이 진짜 힘든 게요. 마치 도전 1000곡을 준비하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 다 준비했는데 어쩔 땐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게 나오고요. 어쩔 땐 또 내가 이 곡은 안 나오겠지 라고 싶은 곡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할 때 이왕이면은 상반기부터 1부터 10까지 악보를 꼼꼼하게 볼 수 있게 상반기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올해 나왔던 곡들은 또 전체적으로 국악곡은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이번에 뭐 북을 언급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급하게 또 북까지 레슨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진짜 요즘 말로 킹밖에 안 나왔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요. 한오백년 상주모신기 농부가 다 중몰이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올해 나왔던 곡들 시연하는 곡을 한오백년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악보로 일단 나가볼 건데 방금 남도 선생님께서 중몰이 농부가 설명해 주셨는데 중몰이가 어려운 이유가 노래도 어렵지만요. 장단도 어려워요. 장단 어려운데요. 일단 중몰이 장단 한번 구음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덩떡 한번 말해 볼게요. 시작. 덩떡 궁 그렇죠. 근데 중몰이 강세가 몇 박이 강세를 알고 계세요? 그쵸. 9박으로 알고 계신데요. 9박에 강세를 주는 분들이요. 거의 없어요. 왜 강세가 안 들어가냐면요. 지금 덩 나오기 전에 쿵이 연달아 쿵쿵 나오는데 이걸 똑같이 쿵쿵 덕 하면은 뭐가 강세인지 모르거든요. 강이 있으려면요. 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쿵쿵 덕 쿵 덕 이덕덕 이렇게 앞에부터 강세를 살려서 연습을 하셔야지 중몰이 곡들을 좀 멋스럽게 부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밋밋한데요. 제가 지금 빨간 펜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9박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살려서 안 부르게 되면은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 느낌이랑 살려 불러볼게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러면 강세가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호흡이 생겨가지고 그렇고 말고 이런 식으로 들려요. 선생님들 대다수 선생님들이 여기 강세를 다 안 살려가지고 그렇고 말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부분이 더 교과서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부르면 약간 동요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살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왼성화요 이런 부분을 왼성화요 이렇게 박자만 조금 더 줘도요 강세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국악은 우리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약간 뽕끼 네, 그렇게 느낌이 좀 들어가가지고 국악 느낌으로 조금 더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고받고 실제로 부르는 거는 저랑 만나면은 하도록 하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들 노래 들으니까 속이 뻥 뚫리네요. 이것도 수업 실력 가잖아요. 메나리토리 어딜까요? 하고 노래 절대 안 하세요. 지금 메나리토리가 딱 들리니까 너무 좋네요. 예. 자,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 실기 가이드북 1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니엘 쌤이 입시생하고 임고생을 같이 레슨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성악에 다니엘 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혹시 커리큘럼이 조금 궁금하시다고 하면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다니엘 쌤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샤 실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단소하고 대금, 소금 맡고 계신 김지석 선생님 연간 강의 계획서가 저희 실기 가이드북 14페이지에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TV도 출연하시고 유튜브도 좀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셔서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선생님 너무 못 뵈서 아쉽다고 하시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냥 편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단소 강사 김진석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소는 이제 자유곡 지역과 민요 보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자유곡 지역은 대부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연주를 하게 돼 있어서 보통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청성곡 아니면 상령산 그리고 세령산 요 세 가지 곡으로 연주를 많이 하시고
청성곡이랑 상령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아무래도 더 높고요. 세령산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청성곡과 상령산은 호흡이 아무래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쉽지 않고요. 뭐 레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연습이 좀 많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 지역 단소는 민요를 보는데 민요도 그때그때 달라서 나무로 나오는 곡들도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모든 곡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직접 한번 단소로 시험 보는 자유곡 같은 경우에는 청성곡, 상령산, 그리고 세령산을 짤막하게 한번 불러드리고요. 민요 같은 경우도 한 2곡 정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요천순일지곡, 청성곡을 한번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령산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이게 단소 상령산이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세령산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곡 지역은 3가지 곡으로 제일 많이 하고요. 이 3가지들을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연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민요를 부르는 거고요. 민요를 어떻게 부르냐, 식임새를 적절히 넣어서 부르라는 미션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식임새도 적절히 넣어서 불러야 되는데 한번 풍년가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풍년가와 하나 더 불러드리면은 도라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민요 같은 경우에서 식임새도 조금씩 넣어서 더 풍성하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시창청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빨리빨리 끝나서 사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저는 사실 설명회를 했습니다. 2025학년도 합격 전략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넣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시창청음 이제 설명회가 있고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서 저는 오늘은 그냥 안내만 해드릴게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성학하고 같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는 화성학 기출문제 풀이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일단은 저희는 레벨 테스트를 하고서 이제 단계를 결정을 해요. 제가 3월에 초급반을 여는데 모든 선생님이 청음을 못한다고 혹은 경남반이 새로 청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초급반부터 듣는 건 아니고요.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내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임용 청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도 하고 있으니 요거 날짜 기억하셔서 인강으로도 제공되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선생님 저희는 17개 지역이고요. 2개 지역 경기하고 대전 제외하고 지금 신설된 경남 포함해서 15개 청음이 있고요. 선생님 잠깐 색으로 구분할까요? 색 보시면 빨간색 있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완벽한 상대 음감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벽한 상대 음감이시라고 하면 전북, 광주, 부산, 대구 노리셔도 괜찮고요. 여기가 조표가 붙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G 마이너, B 플랫 장조, D 장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상대음감이 심하시면 여기는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F 장조 항상 C 장조 나오다가 F 장조 나왔거든요. 근데 A 마이너 하고요. 조표 하나 붙은 거는 나는 감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선생님 노란색 잠깐 보시면 제주도가 밤 노란색 밤 빨간색이잖아요. 제주도가 한번 G 마이너, B 플랫 마이너 이렇게 되게 어렵게 나오다가 시장조로 이제는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도 나왔고 어렵게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란색이 지금 전남하고 경북하고 선생님 충북이 있는데 충북은 살짝 뺄게요. 충북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경북하고 전남이 조금 쉬운 편이고 울산도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시장조이긴 하지만 선생님 무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신 김에 서울 거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일 어려운 거구나. 임용 청음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창은요. 아까 경남하고 제주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서울하고 세종, 광주가 남아있고요. 제가 광주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이거는 광주는 조표가 붙은 시창을 하고요. 그 다음 세종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 다시 말하면 무조 시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고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이동도로 읽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고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 볼까요? 여기 맨 위에 있는 모든 지역이고요. 7, 8월에 문제풀이반을 할 건데 서울을 결정을 하면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서울은 어렵기 때문에 12월까지 수업이 계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다 하시면 중급반까지 들으시고 지역을 결정하신 다음에 7, 8월에 선생님이 문제반 해서 문제만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중급반 수업까지 하면 이제 어느 지역에 무슨 유형의 청음에 박자 유무가 있고
박자를 유출을 안 해야 되고 예비박이 있고 템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잖아요. 어떻게 듣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수업 없이 연습만 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 선생님 잠깐만 제가 7, 8월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수업이 없고요. 12월에 끝나자마자 1차 끝나자마자 이제 오시면 되는데 서울은 계속 수업을 해요. 너무 어려워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8회차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여전히 선생님 문제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100문제, 200문제 있어요. 그런데 7, 8월하고 12월이 문제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 청음 초급반의 수준이고요. 요렇게 한 주에 하나씩 리듬을 추가하고 배우는 음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임시표는 아예 안 배우고 있거든요. 흰건반에 대한 음감을 좀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서울 이따가 보실 거예요. 임시표가 거의 5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내가 검은 건반을 못 들어요. 그럼 6개만 틀리셔도 고득점이거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검은 건반을 너무 못 듣는다는 거에 안 꽂히셔도 괜찮아요. 흰 건반만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요거는 해볼만 한 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들려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마지막 수업에, 초급반 마지막 수업에 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좀 상상이 되시겠지만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급반은 아까보다 그 리듬이 누적되고 리듬이 하나씩 더 추가되죠. 선생님 여기까지 모든 지역의 기출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조성이 하나씩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화음청음 우리 들어가는 인천 지역의 화음청음 유형을 볼 거고 그 다음 임시표가 추가돼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지역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유형을 알려주려고 보는 거예요. 지역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정도고요. 선생님 요 정도 난이도다. 얘가 한 40개에서 45개 음개수에 선생님 임시표가 한 3개, 4개 정도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음정 관계에서 임시표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제가 7, 8월에 이제 서울을 선택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요렇게 중급반까지 공부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문제반 음원을 100개 들어도 나는 괜찮겠다 하시면 100개 음원, 뭐 200개 음원, 300개 음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된 걸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 8월이 이렇게 지역별로 다 음원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성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뭐 예비박이 있고 없고 템포가 빠르고 느리고 이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빠른 지역이 85템포. 저 옛날에 경기 있을 땐 90템포였거든요. 근데 85템포 충분히 빠르고요. 제일 느린 지역이 인천이 60템포예요. 서울도 60이었는데 요번에 70으로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항 구성하는 게 지역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보시면 선생님 여기 보시면 요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얘가 7, 8월 문항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제가 나누지요. 나누고 여기가 중급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개수 보시면 40개에서 마지막 단계가 55개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 제외한 지역이니까 인천이라든지 충남 같은 경우가 55개, 60개 정도 음개수가 되거든요. 여기가 실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급반을 끝나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쉬운 것만 들을 수도 없고 갑자기 끝났는데 어려운 것만 들을 수도 없어서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게 이제 7, 8월에 해야 될 선생님들 일이고요. 얘는 12월이에요. 근데 12월은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아까 4단계의 것을 100개 혹은 200개 이렇게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가 부산 예로 들었잖아요. 부산은 4분의 4, 4분의 3, 8분의 6이 고로 나오기 때문에 고로 이렇게 낸 거고요. 조성 처음이 나오기 때문에 조성별로 따로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은 4분의 4박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4분의 4박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서울만 잠깐 볼게요. 서울은 7, 8월에 문제풀이반 가잖아요. 기출 리듬으로 하는데 제가 기출 리듬을 제공을 수업 시간에만 해요. 여기에선 공개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5, 6주 이렇게 들으시고요. 12월에는 저희가 8번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단계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죠? 그럼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레벨 테스트 받고 내가 초급반부터 안 오시고 여기부터 합류하셔도 괜찮아요. 7, 8월에 합류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고요. 실제 문항들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기출을 외워오신단 말이에요. 서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는 못 외워오세요. 요번에도 외워오셨는데 그거는 레벨 테스트 할 때 공개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 기출된 걸로 제가 적용을 해서 선생님
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전남은 요런 식. 그래, 전남은 서울보다 훨씬 쉽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충남이 조금 그래도 어려워요. 전남보다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대구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대구는 조성청음인데 비해 조성청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듬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비교하시면 선생님 전남은 붙임줄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충남은 붙임줄이 살짝 있으면서 쉼표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대구를 보시면 붙임줄이 이렇게 어렵게 붙어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문제가 유형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요렇게 수업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이제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원 게시판에다 음원을 과제 음원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급반을 듣든 요번 주에 배운 리듬하고 그 주에 배운 음정만 그때 과제를 달리해서 음원을 달리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모든 단계 이렇게 음원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예를 들어서 12월 서울반 거 이 과제 제공된 걸 보면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시면 얘가 가서 음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8회 수업을 했으니까 4주차잖아요. 4주차에, 이게 1주차예요. 선생님 1주차. 이 1주차가 10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4주차니까 400개씩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 음원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00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데 선생님이 이제 2025학년 할 땐 제가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잘하면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하고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 내가 좀 못한다 하시면 계속 들어야 되고요. 지금 1월 17일 날 실기시험을 봤는데 제가 1월 17일까지 이걸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1월 17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마지막 음원을 듣고 갔는데 좀 어려웠다라고 해주셔서 마지막 음원을 한번 들으려고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24학년도 1월 17일 날 서울 봤을 때는 지금 이거보다는 템포가 좀 빨랐고 이거보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8번 수업하는데 서울 8번 수업하는데 제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5번째하고 6번째 수업을 제일 어렵게 해요. 그 다음에 7번째하고 8번째 수업은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서울 난이도에서 좀 중간 정도로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 용기 뿜뿜한 상태로 가서 좀 시험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청음이나 시청을 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서울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혹은 중간 중상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악보 맨 뒤에 있으면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 맨 뒷장 보시면 7페이지인가의 악보가 있을 거예요. 그 악보 보시고 연필로 기보하시고 기보 시간 3분 주고 이제 걷는 거예요. 서울은. 거기다 그리시면 되고요. 예비박이 있어요. 선생님 예비박이 있고 그럼 선생님 예비박 1, 2, 3, 4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려줘요. 들려줄 때 각마디의 첫음을 잡아주시면 아주 좋겠죠. 들려주고 그 다음에 1, 2 듣고 1, 2, 3, 4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3, 4 한 번, 3, 4, 5, 6, 5, 6 한 번, 5, 6, 7, 8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제가 박자표도 있고 음자리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마디도 있고. 근데 서울은 이렇게 그냥 제공해요. 박자랑 음자리표 없고. 그래서 3분이 길지 않고 짧게 느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연필로 기부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볼게요. 지금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레벨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서울 수준이 이거보다 어렵구나 이것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볼게요.
네, 선생님, 정답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게 정답이고요. 얘가 음개수가 65개, 임시표가 6개. 우리 기출이 보통은 그렇게 돼서 제가 그거 적용해서 한번 냈고요. 보시고, 얘가 65개였어요. 보통 저희가 65개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고, 혹시 속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다 맞은 선생님 계세요? 다 맞은 선생님 있으시면, 예, 저랑 7, 8월에 보시면 돼요. 초급반부터 안 오시고 1차 많이 준비하시고 다른 실기 하시다가 7, 8월에 오셔서 한번 정리하시고 1차 그냥 하시고 12월에는 인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얘 보이세요? 얘가 2019학년도 이렇게 끝났어요. 8번째 말 2023학년도도 이 리듬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리듬. 그 다음 선생님 요거 보이시죠? 세박단위 요게 빰빠바 으빠빠빠 요게 8분음표 2개 아니라 요렇게 되는 게 여기까지 으빠빠 세뒷단음표 붙임줄 돼서 세박 단위로 이렇게 붙임줄이 붙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게 2018학년도 기출이에요. 요 자리 5번째 마디 기출이고요. 그 다음 선생님 얘는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많이 나와요. 항상 빰빠밤빰 빰빠밤빰 빰빠빰빰빰 그냥 외우세요. 오늘 외워가세요. 잘 나오는 리듬이고요. 선생님 이것도 잘 나와요. 따다다다 빠빠빠 요것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 선생님 요거 보이세요? 얘가 아니라 요렇게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비교해야 돼요. 따다다다 빠빠빠 밑에 거예요. 빠바바바 빠빠 요걸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 리듬을 하나씩 쪼개서 하겠죠. 제가 수업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는 임시표 읽고 들려주고 없애고 들려주고 비교하게 할 거고요. 리듬 끊어서 들려주고 붙임줄 읽고 들려주고 없애고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하니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단계 정하셔서 레벨 테스트 하셔서 단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오늘 질문 이제 뒤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합격을 기원할 거고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